160만 원 정도가 투자를 했는데 한 1년 만에 1억이 됐죠. 그럼 과감하게 승부했을 때는 얼마 정도까지 베팅해 보셨나요? 한 30억 이렇게 약간 부채 협상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은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제가 볼 때는 8만 전자를 향해서 갈 거다. 그렇게 봅니다. 7만 원은 그냥 돌파할 거고. 예. 당분간 2차 전지는 일단 기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지금 들어가면은 애매하다는 거죠. 저는 차라리 셀 종목 좋게 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좋게 보고 삼성 SDI도 나쁘지 않다. 제가 다른 채널에서는 많이 뵀었는데 김 작가 TV에 또 처음 나오셨으니까 예. 또 시청자분이 모를 수 있으니까 간략한 것도 좀 여쭤보면 혹시 이제 주식으로 버신 돈은 공개하실 수 있는 건 어느 정도까지 되시는지. 저는 이제 전업 투자다 네. 보니까 일정한 수익이 이렇게 네. 월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한 월 한 5천 자 이렇게 목표를 잡고 네. 그냥 길게 가자. 네. 그렇게 지금 꾸준히 매매하고 있고 뭐 이번 달도 그 정도 도달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제가 뭐 책에서 보니까 뭐 100만 원으로 100억 이상 돈을 벌었다고 돼 있던데 그 네. 팩트인가요? 네, 벌기는 많이 벌었죠. 예. 쓰기도 많이 쓰고. 아. 그래서 월 한 5천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주식 투자 어떻게 하다가 좀 시작이 되셨나요?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사실은 제방대 토목학과 나와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제가 좀 근무를 하다가 네네. 제가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건설에서 조그만 납품업을 하나 했습니다. 근데 이제 IMF 때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제 네. 세방사를 하게 됐죠. 근데 제가 이제 유산으로 이제 좀 한 1,000만 원 정도 저 재산을 있었는데 아는 형님이 그 당시 닷컴 버블 시대인데 네네. 이거 사면은 한 10배 정도 오른다고 이야기해서 그 당시 종목은 태진미대라는 종목을 사게 됐는데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네. 350만 원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끙끙 앓다가 전 재산을 이렇게 네. 거의 손실이 굉장히 컸죠. 네. 그러다 보니 제가 만회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고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주식이 뭔지 이렇게 좀 알아보다 보니까 그 당시 막 인터넷이 가정집에 이렇게 보급될 시기였는데 저도 이제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조사를 해보고 주식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박스넷 같은 사이트인데 네. 자, 그 당시 이제 LMC라는 부산에 사는 분인데 한 1,000만 원 가지고 매일 40만 원 수익을 내는 걸 보고 이거 뭐지? 저는 그 당시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취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택시 기사도 하기도 하고 노가다를 했죠. 네네. 그래서 하루 일당 5만 원인데 거기서 또 이렇게 수수료 떼면은 뭐 4만 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한 2000년도? 2000년 밀레니엄 전이죠. 지금이 예, 다 1990 20년 전이니까 예, 그때는 1999년도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000만 원 가지고 하루 매일 40만 원 이렇게 법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그 친구가 주식을 해서 그 당시 이제 유행하는 기법 중에서 일명 상따라는 기법인데 상따요? 상따 상한가 기법 그걸 해서 이제 월 800만 원 이렇게 버는 거 보고 네네. 저는 하루 일당 6만 원, 5만 원인데 이거 나도 배워야 되겠지 하고 이제 원재 주식 투자한 금액을 찾아오기 위해서 원금을 찾기 위해서 이제 저도 상따 기법을 이제 공부하고 저도 이제 한 달 동안 모의 투자를 하고 제가 매매를 했는데 그 당시는 인터넷이 각 가정에 보급이 안 됐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사이버 룸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고객들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이제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종자들을 마련해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산미라는 종목을 샀습니다. 근데 그것이 상한가에 샀는데 상한가 7번 갔어요. 그래서 350만 원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돈이 다 내 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운이었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만에 깡통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주식은 만만한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알게 되고 다시 제가 이제 돈 맛을 한번 보게 된 거죠. 하루 일당 맞았으니까. 하루 일당 5만 원, 6만 원 벌다가 하루에 몇십만 원씩 이렇게 버는 거 보고 이것이 어떤 내가 잘하면은 신용불량자 벗어나기도 하고 내가 빚 증거도 그 당시 은행빚 이렇게 기술 신용보증금 카드빚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 생각하고 이제 그때부터 주식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을 하게 됐죠. 주식 투자하면서 좀 그 이후로는 힘들었던 적은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깡통을 찼다고 하시지만 사실 이제 그 당시에도 1,000만 원이라는 게 뭐 지금보다 크긴 하겠지만 엄청 큰 금액의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한테는 이제 그 신용불량자 재방사를 했으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고 그때 이제 뒤에 100만 원 정도 또 노가다 해가지고 매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생활비 한 100만 원 정도 찾고 한 6개월 되면 또 깡통 또 그런 걸 2번 제가 깨끗습니다. 근데 이제 2번 깼고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160만 원 정도가 투자를 했는데 한 1년 만에 1억이 됐죠. 그때부터는 이제 꾸준하게 수익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주식 투자를 잘 모르는 분이었고 누군가가 월에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버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시작했는데 그럼 어쨌든 돈을 벌게 된 뭔가 터닝 포인트든 뭔가 전환점이든 뭔가 실력이 쌓인 어떤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상한가가 12%, 15%였는데 상따 기법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 또 수익률 대하면 거의 상따 하는 사람들이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창원에 아주 고수분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 친구가 형님 상따 알고 매매해요? 이런 이제 나한테 물어보고 그 친구는 상가기 전에 상가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자기는 알고 매매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제가 결정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돈을 많이 벌게 된 그 기법들은 오늘 좀 공유해 주실 건데 그러면 이제 지금은 혹시 보통 몇 종목 정도 보유하고 매매하시나요?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금도 좀 커지고 주로 저는 데이 트레이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 대표적인 7인에 선정돼 가지고 주식시장의 선구사들 그 체계도 제가 쓰게 된 그런 사람인데 지금 한 30종목. 30종목. 예, 보면 이제 배당 투자도 있고 뭐 중단기 또 3, 4일, 일주일 이렇게 보고 현재 보유 종목 한 30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종목 사실 때는 혹시 뭐 얼마치 정도 사세요? 보통 이제 비중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자리가 나왔다 생각하면은 좀 과감하게 승부할 때도 있고 또 그냥 밋밋하게 그냥 어느 정도 수익을 바란다 하면은 좀 소액을 하기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좀 제가 주식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런 딱 기회가 생각하면은 과감하게 승부도 합니다. 그럼 과감하게 승부했을 때는 얼마 정도까지 베팅해 보셨나요? 한 30억? 30억? 예, 20억 이렇게. 예, 대표적으로 뭐 크게 손실 난 경우는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은 옛날 원유가 33달러 이렇게 몇 년 전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ETF 원유를 제가 잘 모르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ETF 이자는 1년에 15%, 그 당시 32달러 정도 원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0달러만 가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크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돈 크게 들어가가지고 큰 손실 한번 났죠. 금액은 한 7억 정도. 7억. 50% 정도 손실 났습니다. 그때 원유가 마이너스 가고 그런 적이 있었죠. 몇 년 전에. 지금 전 투자하신 지 25년 정도 되셨나요? 23년 정도 됐어요. 23년 정도 되셨으면 지금 그동안 투자하면서 한 종목으로 가장 많이 잃었던 게 한 7억 정도신가요? 예, 제가 그 종목이 좀 크게 좀 상처로 많이 남아요. 가장 많이 벌었던 종목은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공매도를 하다 보니까 공매도에서 큰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예를 들면은 안랩이라는 종목인데 이제 대선에 놓으면은 15만 원, 16만 원 갔다가 대선 끝나고 나면은 떨어지고. 다시 또. 예,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 종목은 주식 선물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럴 때 들어갔죠. 그리고 또 최근에 국민의힘 대표 선거 나왔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가 무관하게 이렇게 9만 원, 10만 원 근처 갔잖아요. 자, 이럴 때는 제가 원이 찬다는 거 알거든요. 왜냐면 공매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과감하게 승부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런 데서 큰 수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좀 가장 수익이 좋았던 종목, 그 다음에 나빴던 종목, 지금 이제 상패된 게 말고 지금 현재 있는 종목 중에서 좀 차트와 함께 설명해 주시는 거 뭐 한두 가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수익 난 것이 한프라는 종목인데 제가 공매도를 하다 보니까 CFD 계좌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종목이 5년 적자, 또 전극은 100%, 또 1,000원짜리 이래서 이건 상패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제가 또 한 1억 정도 들어가가지고 진짜 상패된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기다려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좀 기억에 남네요. 큰 수익을 났습니다. 그럼 손해는요? 손해는 원유에서 손실이 크게 난 적이 있고. 종목에서요? 박셀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박셀 바이오. 이럴 때 이런 종목이 또 공매도가 되는 종목입니다. CFD로 공매도가 되는 종목인데 제가 여기서 큰 손실이 난 경우 제가 이 부분에서 바이오자다 보니까 좀 급등력이 심하잖아요. 이 부분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넘어갈 때 이게 저는 또 이런 자리에서 또 크게 들어갈 때가 있으니까 이런 데서 좀 크게 손실 나고 사실 기다리시면 엄청난 수익이 났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손질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때 좀 크게 손실 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박셀바이오 얘기해 주셔서 혹시 좀 박셀바이오 지금 차트는 좀 어떤가요? 제 아는 분이 여기 조금 물려 있으셔서 이 종목은 특이하게 뭐 임상 실험 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급등하는 거니까 좀 기다리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 놓으면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지금은 좀 뭔가 그래도 하단은 좀 지지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이런 종목은 이제 현재 바닥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 종목 특성이 월봉에 한번 보면은 여기서 오를 때 10배 이상 상승한 종목입니다. 이때는 공매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했죠. 만약 공매도가 됐으면 이렇게 공매도 쳤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안 했을 건데 지금은 한 번 정도 또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좋은 소식 제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좀 한국 증시 점검 한번 해주신다면 코스피랑 코스닥 보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주식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이제 하반기를 점검해보라는 거죠. 한번 예상을 해보라는 거죠. 지금 벌써 이제 5월 다 됐죠? 끝났죠, 5월이? 사실은 지수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 하느님 할아버지도 좀 맞추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돌발 변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반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거의 0.9 정도 따라갑니다. 미국의 상승 하락에 따라서 거의 따라간다 보면 되고, 현재 미국에서 문제되는 것은 부채 협상. 네, 그렇죠. 그 부분이 문제되는데, 부채 협상을 보니까 한 70년 동안 한 번 정도 이렇게 뭐 쏟다운 돼가지고 그 문제가 있었다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날짜에 다 이렇게 협상이 되는 걸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지금 현재 한 번 정도 이상 아니면 이제 인상 안 할 수도 있다. 자, 금리라는 것은 만약 인상하든 안 하든 그 시장에서 서서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막상 금리 인상하든 안 하든 그렇게 영향이 별로 없다 보고 그럼 현재 최근에 좀 문제가 됐던 것이 은행 문제가 좀 문제가 됐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은행 문제도 최근에 헤지펀드에서 좀 주식을 지분을 사고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바람에 은행 문제도 해결됐다. 이제 그렇게 보여주면은 제가 볼 때는 나스닥이 지금 상당히 차트가 좋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는 미국의 거의 0.9 정도의 지수가 거의 흡사하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공간이 위로 열리면서 이렇게 좋게 다수 시장 참여자들이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예, 여기서 이렇게 급등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약간 부채 협상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화면은 나스닥 주봉인데 이렇게 하반기 때는 이렇게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하반기 때 위로 가는데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전체 시총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등불 역할을 삼성전자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따라서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또 위로 가기도 아래로 가기도 하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강하게 버티고 있다면은 또 다른 종목도 잘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현재 보면은 이렇게 일봉이 이렇게 위로 안정감을 주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 한 보면은 6개월 동안 외국인 한 1억 3천만 주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평균 단가가 매수 단가가 보니까 6만 2천 원. 여기 매수 단가 나오네. 요 부분에 자기들 현재 수익률 한 8% 9% 이렇게 나와 있고 지수가 밀리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바치기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기관에 최근에 이렇게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현재 여기서 버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한 2,500 지지되고 하반기 때는 위로 갈 거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삼성전자 얘기해 주셔서 삼성전자의 향후 좀 주가 흐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그래서 보통 이런 대행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영향이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특징이 반도체 경기가 제일 하락할 때, 안 좋을 때 바닥을 찍고 상승합니다. 그렇죠. 막상 하락일 때는 또 많이 빠져 있고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여기 보면은 6개월 동안 1억 한 3천만 주 샀잖아요. 그 평균 단가가 지금 현재 6만 2천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수익률이 한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은 이렇게 많이 매수했을 때는 수익률이 적어도 20% 30% 보고 저는 매수했다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만 전자를 향해서 갈 거다. 그렇게 봅니다. 7만 원은 그냥 돌파할 거고.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산 사람 이렇게 큰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8% 정도 아니고 보통 한 20% 30% 그렇게 수익 낸다 보면은 종합지수도 우리나라도 좀 좋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보니까 개인은 계속 팔고 있어요. 항상 이 대행주들은 개인들은 틀리면은 위로 가고 또 기관의 외국인들은 이렇게 반대로 매매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그 9만 전자일 때는 막 개인분들이 많이 막 사고 뭐 사도 되냐 많이 물어봤었는데 왜 오히려 지금은 또 팔고 또 요즘에 사실 전문가분들이 반도체 삼성전자 실적 나빠졌을 때가 지금이 오히려 살 때고 이제부터 꺾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는데 또 이번에는 그 말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이 대행주 쪽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지분이 많을 때는 거의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딱 6개월 전부터 매수했습니다. 그전에는 매수가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특징이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은 밀리면 다시 계속 매수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들 평균 단가가 있기 때문에 밀리면 또 매수하고 밀리면 또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주가를 받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보면 삼성전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는 이렇게 삼성전자가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럼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종목 역시 이제 좀 특이한 게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기간이 6개월 동안 1,100만 주, 또 그 다음에 한 달을 찍어봤을 때 이렇게 최근에 기관들이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삼성전자는 외국인, 하이닉스는 기관.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나는 같이 위로 갈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실적하고 실적이 반도체는 최하일 때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반기 때 보면 항상 내리고 자, 그렇게 반복적으로 패턴을 그리기 때문에 저는 볼 때도 삼성전자도 11만 원, 2만 원 이렇게 향해서 갈 거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 보셨을 때 지금 같은 장에서 좀 어떤 주식 사야 한다고 보시나요? 좋게 보는 차트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자동차 섹터를 좋게 봅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기아차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3개월에 보면은 300만 주, 240만 주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 6개월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역시 300만 주, 400만 주.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사가 있을 때는 거의 잘 안 빠집니다. 밀리면 매수하고, 밀리면 매수하고. 적어도 이런 종목도 하반기 때까지는 계속 한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가 좋아 보이고, 역시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부품주들은 이제 실적에 따라서 가는 종목 있고, 또 안 가는 종목 있기 때문에 좀 분석이 어렵고, 저는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정도는 전부 다 위로 많이 갈 거라 보여집니다. 예, 이 종목 정도는 괜찮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통신주 중에서 저는 KT를 좀 좋게 봅니다. KT요? 네. 자, KT라는 이 종목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은, 요금을 깎아라 이렇게 압력이 합니다. 근데 깎는 흉내만 내고 잘 안 깎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고, 이 부분에서 크게 하락할 때는 회장님 선임할 때 정부 입김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이렇게 매도를 쳤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그렇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터 하반기 때 한 34,000원, 35,000원 그렇게 저는 갈 거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건설주를 좀 좋게 봅니다. 건설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도 보면은 작가님 이렇게 보면은 3개월 이렇게 찍어보면은 기간이 220만 주 이렇게 많이 사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자기들이 매수를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자기들의 기관이나 또 외국인이 이렇게 크게 들어올 때는 하반기 1년, 이렇게 2년 후를 좋게 보고 경우는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대건설 정도는 위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GS건설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DLENC라는 종목, 그 종목도 저는 좋게 보여지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대우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하반기 때 아니면 길게 보면은 이렇게 많이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건설주 근데 좀 좋게 보신 이유가 혹시 뭐 어떤 걸까요?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많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친구들은 건설업 회사를 다 분석해서 계산서가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몇백만 주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투자할 때 리포트도 보고 실제도 보지만은 큰 메이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저렇게 많이 살 때를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저도 같이 동참합니다. 예. 개인들은 항상 보통 보면 저렇게 틀리는 경우 많죠. 그럼 말씀하시는 거는 기관과 외국인은 맞출 확률이 높다고 보신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똑같이 맞추진 않을 텐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보통 펀드 자금이잖아요. 이 펀드 자금에서 돈을 투자할 때는 회사를 계산해보고 분석해보고 재무제표 보고 또 사장 면담도 해보고 그렇게 길게 보고 또 하고 그래서 계산서가 나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일단 밀린다. 그러면은 다시 사는 겁니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인데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작가는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에 투자다 보니까 시청자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현대건설 1월 달부터 3월 초까지를 이렇게 누가 매수했는지 이렇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때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해가 있다. 그러면 자기들이 평균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 키움증권으로 화면 번호 0258인데 보겠습니다. 여기서 날짜를 지정합니다. 1월 2일, 그 다음에 3월 23일 정도. 작가님 이렇게 보면은 현대건설은 기관이 많이 사가 있죠. 지가 이때 물린 거죠. 이렇게 빠졌을 때는 물렸으니까 또 이 회사가 이때 분석해보니까 실적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면은 개인들도 이렇게 설사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 단가가 높은 경우는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하면 수익 나는 경우가 많죠. 그럼 그 밖에 혹시 뭐 대표님께서 종목 선정하실 때 특별히 보는 기준이나 중요해 보는 것 좀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또 그 점에 셀토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 저는 좋게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 위로 많이 가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차트는 현재 이렇게 돼 있지만은 왜냐하면은 이렇게 기관에서 3개월 정도 이렇게 찍어보니까 기관에서
작가님 보면은 260만 원 좀 많이 사가 있죠. 금액을 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길게 보면은 뒤에 보면 한참 많이 상승해가 있는 경우 제가 많이 보거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또 실적이 턴되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 20만 원 이상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님께서는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의 이제 매수세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 밖에 그럼 종목 선정할 때 좀 특별하게 보시는 기준이라든가 중요하게 보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뭐 그것만 보고 종목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실적을 제일 먼저 봅니다. 실적이요. 개인들도 어떤 종목을 실적을 보고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주가는 거의 실적의 수렴, 내재 가치의 수렴한다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고평가되시면 빠지고 저평가되시면 위로 가기 때문에 첫째 항상 실적이 턴되는 종목 위주로 매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매매하는 것이 매물대가 없는 공간이 위로 열려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기아차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말했던 이런 차트는 이제 엄지 차트를 하는데 이렇게 막히면 안 되고 이렇게 위로 공간이 열렸을 때 실적이 턴되고, 두 번째 공간이 이렇게 열리는 종목. 즉 매물대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수급 강도,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해줄 때, 네. 예, 그럴 때 제가 주로 그 자리에서 매수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럼 대표님께서 출간하신 책에서도 나오는 이제 차트 분석의 기본 선긋기, 예. 뭐 굉장히 중요한 뭐 기본기이긴 하지만 한번 좀 알려주신다면. 기본 선 끊기 전에 저는 차트를 딱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네. 하나는 엄지 차트. 음지 차트. 예, 즉 식물이 잘 못 자란다. 왜냐하면 엄지에 식물이 잘 못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는 행보 차트. 행보 차트. 자, 저는 계력 차트를 하는데 별 실속이 없다. 네. 그런 뜻이고, 나머지 하나는 양지. 그다음에 양지 차트. 예. 자, 그럼 예를 들어서 KT 같은 경우 이렇게 역배열된 거죠. 네네. 쉽게 말하면 엄지가 되니까, 아니면은 위에 물린 사람들이 이렇게 돌로 던지면 이렇게 상처나는 자리, 예, 이런 자리는 절대 기관이나 외국인들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네. 이 자리는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행보 차트도 계력 차트라고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양지 차트, 자, 이런 모양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안하고 선 긋기는 이렇게 씁니다. 자, 우리가 선을 많이 끄보면은 그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 긋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봉들이 밀집된 자리, 네. 예, 이 길을 이렇게 꺼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여기가 저항이라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끄면 여기가 지지. 그 다음에 이렇게 저항을 돌파하는 것이 돌파. 지지를 깨면은 또 주가 하락. 그리고 저항을 돌파하면은 이제 지지가 되고, 그래서 차트의 개념은 지지, 저항 이렇게 개념을 알아야 되고, 네. 그래서 우리 개인들도 종목을 이렇게 여러 종목을 많이 꺼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다른 종목 하나 꺼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삼성전자도 네. 역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선을 꺼보면은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미래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이렇게 이게 저항, 여기가 지지, 그 다음에 여기가 저항, 지지, 또 이런 식으로 꺼보면서 이렇게 이제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이 돌파가 이제 지지가 되고,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하락했다면은 주가 하락되는 거죠. 그리고 지지가 다시 저항이 되고. 네. 자, 이렇게 선을 좀 많이 꺼봄으로써 이 시간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아까 KT 통신주 중에서 좋게 본다고 하셨는데, 예. 또 지금 방금 전에 또 음지 차트라고 하셨어요. 아니, 여기가 엄지 차트고, 현재는 양지로 만들려고 하죠. 지금은 네. 행보인 건가요? 예, 지금 행보하고, 약간 행보보다는 약간 위로 이제 우상향. 네. 하고, 제가 말했던 이 뱅선들이 이제 발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종목 스토리가 요금 인하, 압력, 그 다음에 회장님 선임, 또 정부 입김, 이런 식으로 좀 감해도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반기 때 회장님 이제 선임이 자연스럽게 된다면은 네. 34,000원, 36,000원 향해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분석이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사람들의 심리가 밀접한 자리, 이동평균선을 좀 알려주신다면. 차트라는 것은 네. 매수, 매도자, 그렇죠. 심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종목 사고 싶은 사람들도 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평선을 그냥 거물이라고 합니다. 즉 말해서 5일선은 5kg로 견디는 거물. 그 다음에 11선은 10kg 견디는 거물. 자, 21선은 저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 매매했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이 중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21선은 200kg 견디는 거물. 그 다음에 60일은 뭐 5kg. 그 다음에 120일 정도는 한 5kg. 자, 그렇게 보고, 자, 거물이 주가보다 바로 아래 있을 때, 거물이라는 구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 보면은 거물이 있잖아요. 혹시 물건이 떨어지면은 안전 그렇죠. 보호를 하기 위해서 네네. 주가도 또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평선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지지가 된다면은 잘 안 빠지는 거죠. 저 거물이 지금 현재 4개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거물이 4개, 이렇게 5개 모일 때는 어떤 거기서 변곡점이 생깁니다. 만약에 그때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준다면은 거기서 반등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은 LG전자를 한번 공부를 해봅니다. 네. 자, 이런 종목에서 대표님 보면 이렇게 위로 공간이 열리고 네네. 이평선 건물들이 발알이 있잖아요. 네네. 특히 21세는 발알이 있고 이때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지금 날짜를 한번 1월 2일. 자, LG전자를 한번 차트를 보면은 자, 제가 말했던 이게 선이 지금 5개 모여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건물들이 발알이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공간이 열려 있고 네. 그 다음에 60만 원 샀잖아요. 네. 다 한 달 동안.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변곡점이 생기고 이런 데서 개인들이 지금 물량을 계속 털리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 털리는 순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예. 이 자리가 제가 말했던 이제 강남 기법의 좋은 자리이고 이제 이런 종목에서 이제 이 평선을 참고해서 매매하면 되고 만약에 예를 들면은 KT 같은 거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 잠깐 보면은 이때 21선 거물들이 머리 위에 쭉 차 있잖아요. 못 갑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렇게 이 평선들은 이렇게 거물이라 생각하고 주가보다 발 아래에 있는지 네네. 아니면 주가보다 머리 위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매매하면은 네.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 성공률이 확 올라갑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그 강남 기법이 뭐죠? 제가 이제 강남 기법이라는 것은 네네. 강남 불패. 그렇죠. 아파트 사면은 잘 또 상승하기도 하고 그런 오르기도 말도 하고 예, 땅도 그래서 제가 그냥 강남 기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기억에 네. 탁 남으라는 뜻으로 이제 강남 기법 이제 네. 그렇게 제가 표현한 겁니다. 예. 네. 그게 뭔데요? 이제 강남 기법은 이제 직장인들한테 매매하기 좋아요. 네네. 그래서 엄지차트에서 긴 행보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제가 말해서 이평선들이 발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평선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했던 이렇게 사각형을 그었을 때 이렇게 공간을 넣어줘야 됩니다. 거래일수 20일에서 40일. 자, 높이는 한 20%. 그러면 여기서 이 기간이나 외국인 이렇게 사둔다면은 자연스럽게 요까지는 수익 난다는 거죠. 그래서 1월 자리에 10개 정도 들어가면은 한 8개 정도 성공한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강남 기법을 하고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이렇게 지난 차트에서 많이 공부를 해보면은 충분히 이런 종목을 찾을 수 있고, 네. 또 자, 현대로템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작가님 이제 보면은 여기가 제가 말했던 선이 5개 모여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4월달. 작가님 보면 여기가 제가 말했던 위로 공간이 열리잖아요. 네. 자, 사각형을 껐을 때 이렇게 공간이 열리고 반대로 여기에 보면은 사각형을 이렇게 보면 머리 위에 주가가 있잖아요. 네. 20평선들이 머리에 있으면 이렇게 끄면은 매물대가 꽉 찼잖아요. 그래서 위로 못 가고 아래로 주가가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에서 사각형을 꺼보면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꺼보면은 위에 공간이 막히잖아요. 네. 그래서 위로 못 가고 아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라도 이렇게 사각형을 꺼보면서 위아래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종목에 보면은 이 부분에서 작가님 보면 알겠지만은 기간이 짧은 기간에 170만 주 외국인이 450만 원 사잖아요. 여기가 좋은 강남 자리.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살 때는 이런 수팅이 나오는 거죠. 여기를 제가 강남 기법이라고 하고 지난 차트를 보면 또 재미없잖아요. 저는 항상 뭐 이런 데 설명할 때는 이제 미래 현재 이야기합니다. 현재 그런 종목. 그래야 다음에 뭐.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댓글 남길 없으니까. 겁니다. 지나간 차트 가지고 나도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지난 차트가 뭐 다 자, 설명한다면. 이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재미가 것인지 없으니까, 그죠? 기대됩니다. SK 바이오 사이언스 한번 보겠습니다.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런 종목 우리 작가님 보면은 자 3개월 이렇게 찍었습니다. 네네. 자 3개월 때 찍었는데 차트는 약간 이렇게 제가 말했던 공간이 위로 열리고 네네. 기간이 80만 주, 외국인이 60만 주. 자, 이렇게 많이 사가 있잖아요. 네네. 많이 샀네요. 이런 종목 같은 거 많이 갑니다. 예, 이런 경우는 한 10만 항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종목 뭐 실적이 좋나요? 실적이 좋으니까 이렇게 들어온 거죠. 예, 실적이 좋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관이 외국인들이 보통은 보면은 이렇게 끼리끼리 들어옵니다. 외국인하고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렇게 기관이 외국인들은 많이 살 때는 적어도 뭐 10만 원 아니면 1년 이렇게 본 거죠.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손실이 안 난다 봐야 됩니다. 이런 종목 따라가지 말고 살랑 눌러줄 때 제가 볼 때는 좋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렇게 동영상이 뭐 1년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한 20, 30%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 삼성물산. 이런 경우는 3개월 정도 이렇게 한번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행보가 3개월 됐으니까. 그리고 제가 말했던 이렇게 공간이 열리고 발 아래에 이렇게 거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은 개인들이 이렇게 매도가 항상 틀립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12만 원 향해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 실적도 턴되고 있습니다. 아까 현대건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현대건설 말씀드렸고. 현대건설도 지금 해당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한번 그래도 한번 다시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래 얘기하는 거니까요. 삼성물산, SK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에 현대건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렇게 찍어봤을 때 네. 기간이 많이 차가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네. 자, 이 종목 역시 건설 경기가 앞으로 조금 살아난다 보면은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 그 다음에 롯데 쇼핑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이 이제 제가 말했던 강남기법에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네. 자, 롯데 쇼핑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실적이 안 좋아갖고 이렇게 많이 밀리고 제가 말했던 음지 차트, 그다음 현재는 이렇게 행보하고 양지 차트로 선이 밀집된 상태에서 최근에 보면은 자, 이런 경우는 한 달 찍어보면 됩니다. 한 달 찍어봤을 때 최근에 이렇게 기간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때 이제 연기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연기금이 들어오면 꾸준하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연기금은 길게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현재 보면 연기금이 계속 오고 있죠. 이런 종목도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는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웅제약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대웅제약. 자, 이 종목은 메리톡스하고 보톡스 분쟁으로 이렇게 1심에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아직 2심도 남았고 대법원도 또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제가 볼 때 5년 안에 이렇게 판결 안 납니다. 그렇다 보면 현재 이 종목은 실적이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외국인들, 개인들이 이렇게 좀 틀리고 있죠. 기관, 외국인. 자, 이런 종목도 어느 정도 개인 물량을 소화시키고 나면은 이렇게 13만 원, 14만 원 향해서 쑥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종목도 좋게 보인다. 아까 KT는 제가 설명드렸고, 네. 아까 셀토리온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네. 자, 카카오, 카카오. 뱅크. 뱅크. 카카오는 안 되죠. 네. 카카오는 안 되고, 왜냐면 카카오는 실적이 안 되거든요.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보면은 1분기 때 영업을 잘해갖고 기대치보다 수익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상당히 좋게 보는지 계속 매수를 해주고 개인들이 한 달 동안 약 5,600만 주 이렇게 들리습니다. 자, 이런 종목이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위로 가지 않겠나. 기관, 외국인 양매수, 거물들이 발알이 있고 네. 제가 말했던 이렇게 여기서 사각형을 그어봤을 때 네. 공간이 완벽하게 열리잖아요. 그리고 잠깐 한번 보면은 이런 자료 보겠습니다. 이렇게 끄면은 매물대가 꽉 막히잖아요. 그래서 위로 못 가고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라도 이렇게 사각형을 꺼보면은 주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 아무 종목이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에코프로 하겠습니다. 제일 민감한데. 아무 종목이나 하러 가셔서. 그럼 양 2차 전지를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공매도도 전략을 베끼고 매수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를 하다 보니까 고점에서 공매도를 쳐야만 수익이 나잖아요. 그래서 고점에서 어떤 차트 흐름 전체적으로 보고 고점이라는 걸 제가 잘 파악을 합니다. 제가 말했던 이렇게 신고가 나와가지고 양지 차트 갔잖아요. 그게 주식은 어떤 경우라도 양지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야 됩니다. 왜냐면 매물이 없기 때문에 매수가 매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 단기간에 200%, 300% 수익이 납니다. 이런 종목이 양지 차트. 양지 차트. 예, 현재는 고점을 2번 찍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될까요? 저때 올라올 때는 사실은 주가는 보통 매도세, 매수세,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또 공매도도 이렇게 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매수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이때 올라올 때는 좀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 또 너무 이렇게 감해도 매수가 매수를 불러가지고 오버스틱 나왔다 봅니다. 자, 이럴 때는 매수가 매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현재 위로 가고 현재는 2번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죠? 이제는 균형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물린 사람 매도세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공매도도 이렇게 질수했잖아요. 공매도 세력도 있고 또 이 종목을 좋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현재는 균형을 맞춘 거죠. 이때는 균형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오버스틱이 나왔고 현재는 이렇게 이제 지지가 되고 제가 볼 때는 저는 보통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반드시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 어떤 거래량이 지금 현재 40만 주까지 최근에 최고 적게 터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30만 주 이렇게 며칠 동안 나와야만, 즉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급등했던 종목은 첫째 기간 조정, 즉 이렇게 시간이 좀 흘러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가격 조정이 와야 됩니다. 하락이 좀 빠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거래량 조지로 가야 됩니다. 거래량은 어떤 의미죠? 거래량은 현재 이렇게 100만 주, 200만 주 이렇게 많이 터졌습니다. 그죠? 다른 종목을 보고 거래량 한번 설명드릴까요? 최근에 급등했던 레인보우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역시 보면은 이렇게 급등할 때는 매물이 없어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100만 주, 200만 주 터졌는데 최근에 여기서 턴을 하잖아요. 네. 그럼 최근에 보면 거래량이 여기서 보면은 20만 주 이렇게 연속으로 며칠 터져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고 네. 거의 21선이 머리 위에 있든지 근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격 조정이 왔다 보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 조정 왔다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하나 이거 보겠습니다. 자, 성일 하이텍은 보겠습니다. 자, 성일 하이텍은 2차 전지 폐배터리 이런 종목으로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네. 그렇게 이 종목도 역시 100만 주 이렇게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제 기간 조정 거의 다 됐잖아요. 2달. 네. 그리고 이렇게 가격 조정이 된 거죠. 네. 그죠? 왜냐면은 18만 원 했던 종목이 한 14만 원 또 거의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보면은 이 종목 역시 100만 주 이렇게 터졌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7만 주, 7만 주, 5만 주 이런 거래량이 조정이 나왔을 때 이렇게 지지가 된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와줘야만 저점일 가능성이 기간과 많습니다. 가격과 거래 조정. 거래량 조정. 예. 네. 그러면 에코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수급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렇게 급등한 경우는 일단 기간 조정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두 번째, 가격이 제가 볼 때는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지금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습니다. 실적이 다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간 기간 조정, 그 다음에 가격 조정, 거래량이 제가 볼 때는 한 30만 주 정도 며칠 거래량이 그렇게 나와줘야만 제가 볼 때는 거기 저점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에코프로 BM은요, 바로 위에 있습니다. 예, 이 종목 역시 지금 최근에 이렇게 급등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리포터도 매수, 또 매도 이렇게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막 공매도로 쳐가지고 주가가 안 오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셀트리온 같은 거 보세요. 셀트리온 옛날에 공매도 세력이 많이 쳤잖아요. 결국 공매도 세력이 항복하고 고점을 찍고 30몇만 원 찍고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테슬라도 그렇습니다. 테슬라도 공매도 세력들이 매도 다 쳤잖아요. 그러나 내재 가치에 가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도 다 항복했잖아요. 그래서 공매도를 쳤다 해가지고 네. 주가가 하락하는 거 아닙니다. 거의 내재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보고 네. 현재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 종목 실적이 좋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한 50만 주 그런 터지는 한 2, 3일 정도 나오면은 저점이지 않겠나. 그 가격은 약간 여기서 아래일 수도 있고 위일 수 있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 한번 볼까요? 원래는 포스코는 셀을 만들고 이런 회사인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에 자회사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이렇게 따라서 실적에 보다는 이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오를 때는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정이 왔잖아요. 이 종목도 역시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조금 더 죽는 30만 주 이렇게 거래량이 나와줘야만 저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지켜봐야 된다. 거래량을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포스코 부추엠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이제 실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니까 당연히 조정이 오잖아요. 이 종목도 역시 제가 볼 때는 거래량 조정이 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도 와줘야 되고, 그리고 가격 조정도 와줘야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종목 역시 한 30만 주, 40만 주 이렇게 연속으로 터지는 날 정도가 저점이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LNF는요? LNF는 먼저 이렇게 급등하고 조정이 왔잖아요. 그죠? 두 번 이렇게 가고. 이 종목도 보면 여기 때 보면 지지됐을 때가 거래량이 여기 보면은 최근에 50만 주, 60만 주, 40만 주, 50만 주.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죽을 때 저점을 형성됐다 보이는데 네. 이 종목도 역시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된다. 이 종목도 한 거래량이 30만 주 이렇게 연속으로 터질 때가 저점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 2차 전지는 일단 기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네, 기다려. 예, 지금 들어가면은 애매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 아파트를 네. 한 2개월, 3개월 후에 네. 내가 예를 들어서 현재 10억짜리를 9억이나 7억 살 수 있다면은 지금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없죠. 예, 좀 지켜보다가 거래량을 보고 가격을 보고 네. 매수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럼 2차 전지 지금 그 셀 쪽은요? 대형주 이제 뭐 LG에너지솔루션, 삼성에스, SK이노베이션. 저는 차라리 셀 종목 좋게 봅니다. 예, 왜냐면은 2차 전지 쪽엔 앞으로 뭐 기술 같은 경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차라리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월봉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 고점을 넘어가기로 봅니다. 차라리 2차 전지는 이렇게 셀,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 저는 좋게 봅니다. 예. 네. 그 중에 저는 제일 좋은 것은 LG 에너지솔루션을 좋게 보고 삼성 SDI도 나쁘지 않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 종목 역시 만약에 고점에 물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는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이런 거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차라리 2차 전지 부품주보다는 이렇게 차라리 셀 쪽이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셀 쪽 좋게 보신 이유는? 손절 안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실적도 괜찮고 앞으로는 이렇게 완성업체가 주도권을 쥐고 가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부품주 쪽에서는 지금은 경쟁이 좀 이렇게 경쟁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좀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또 다른 경쟁 업체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렇게 세일 업체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강남 기법을 말씀해 주셔서 얘기해 주셨던 게 이제 정별 차트일 거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이동평균선이 이제 밀집하고 이제 예를 들면 밑으로 이제 발밑으로 모이게 되면 거기가 지지선이 강력해진다라는 거고, 세 번째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들이 몰려오면 이제 오를 때 크게 오를 수 있다. 공간이 넓을 거는 이제 아까 그 상자 모양으로. 맞습니다. 예. 사각형을 꺼보면 되죠, 우리. 네. 예. 미세하게 줄어드는 거래량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자, 그런 자리에서 보면은 거래량이 미세하게 줍니다. 미세가 줄면서 급등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 말은 팔 사람들이 거기에 좀 그렇죠. 빠졌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작가님이 보면 기아차 같은 게 보면은 여기 보면 거래량이 확 줄잖아요. 네네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이때 매수하면 되는 거죠. LG전자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죽잖아요. 네. 이 거래량이 죽고 이렇게 이제 위로 갈 때는 거래량이 자연스럽게 터지죠.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강남 자리에서는 미세하게 거래량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몇 개 종목 말씀드렸던 종목도 이제 그렇게 해당될. 예. 자, 그럼 그 다음에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는 신고가 기법은 좀 어떻게 되나요? 자, 저의 기법 중에서는 이제 강당 기법, 또 신고가 기법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종목이 6개월, 1년 특히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크게 상승합니다. 강당 기법에서는 뭐 20%, 30% 이렇게밖에 잘 안 나오지만은 신고가가 나왔을 때는 한 달, 두 달 동안 100%, 200% 종목이 속출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식하는 사람들은 신고가 매매를 잘해야 되고 절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물대가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특히 역사적인 신고가는 매물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매한 것 종목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이제 이런 경우도 제가 이렇게 매매했던 종목인데 이렇게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자, 주봉은 이렇습니다. 자, 주봉은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라는 거죠. 여기가 역사적인 신고가 임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이 종목을 매매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역사적인 신고가 임박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 리포트를 보면은 전고체 투자한다. 그리고 앞에 하반기 때 실적이 좋아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 나오고 이렇게 시세가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아주 좋은 매수 자리. 이 종목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은 이렇습니다. 주봉, 월봉. 이런 종목도 일봉에서 여기가 요 부분이 이제 신고가라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단기간에 시세가 한 50%, 40%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런 종목 찾아야 된 경위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6개월 한번 찍어봤습니다. 6개월 찍어보니까 기간에서 한 400만 주 외국인들이 더 엄청나게 이렇게 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임박해서 또 이 회사가 실적이 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리포트도 좋게 나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시세 분출이 나와버리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매매했던 종목, 현재 진행형이 이렇습니다. 두산파켓이라는 종목. 이렇게 월봉을 보면 거의 예산이 신고가 나왔잖아요. 이런 종목 같은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근에 외국인들 한 달 동안 기간하고 매수를 많이 해주죠. 이런 종목,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위로 많이 갈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을 절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기관이 외국인 매수해준다면은 오히려 여기서 시세 분출이 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여기 이제 1개월은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방금 6개월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되고 하잖아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를 1개월로 볼지, 3개월로 볼지, 뭐 6개월로 볼지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자, 그때는 이렇습니다. 현재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 달 정도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산 사람들이 누구가 중요한 거지. 그죠? 자, 여기에서 내가 여기서 위로 갈거 판단할 것은 여기에 산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한 달, 어떤 경우는 3개월 이렇게 보는 경우는 예를 들면은 KT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KT 같은 종목 같은 경우 이런 종목을 본다면 한 달, 두 달, 석 달을 봐야죠. 행복경에는 석 달.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거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그냥 한 6개월 정도, 아니면 요 앞에 3개월 이런 거 보는 거죠. 또 현재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한 달 동안 보면서, 한 달 동안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 50만 주, 56만 샀잖아요. 그리고 개인들은 이렇게 틀리고 있고,
기관들은 요 앞에서 사가 있고 현재는 거의 감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위로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3개월, 어떨 때는 6개월.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는 어느 매수세를 좀 더 좋게 보시나요? 보통 보면은 기관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펀드 자금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펀드 자금이 엄청 커가지고 우리가 하이닉스, 현대차, 또 기아차 아니면은 삼성전자 같은 거 보면은 엄청나게 물량이 연속으로 들어옵니다. 연기금에서도 연속으로 들어올 때 있지만 금액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좀 중요합니다. 그 외국인들은 예를 들면 6개월, 3개월 이렇게 많이 연속으로 살 때는 그 종목들은 거의 손절이 안 나온다 보면 되겠죠. 그런 종목을 좀 따라서 매수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시려고 한 2차 전지는? 자, 2차 전지가 역사적인 신고가 나와가지고 다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신고가 이렇게 되면은 매수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물이 없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 왜 하면은 매물이 없기 때문에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거죠. 현재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 갑니다. 이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 그럼 말씀하신 여기도 위에가 없잖아요. 근데 단기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게 말해서 이렇게 좀 약간 행보를 좀 하다가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라이트 이렇게 칠 때 약간 이렇게 후퇴하고 탁 치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훅 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고 싶으면은 여기 차라리 이렇게 좀 행보 좀 하다가 이렇게 여기를 노리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게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감안하는 게 맞죠.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 다 나와서 거리 급등했고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가 좋은 매수 자리죠. 결과적으로. 이런 자리. 그래서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을 때 만 원짜리가 3만 원 이렇게 한 5배, 시총이 한 5배 이렇게 증가해보니까 한 2달 만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왔을 때는 주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도 보면 이렇게 한택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와 있고 원택이라는 종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원택이라는 종목 현재 시총을 보면은 시총은 한 7천억 실적이 계속 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시총이 한 1조 이상 안 되겠나. 그래서 이런 종목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위로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인들도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와서 실적이 턴되고 기관이 외국인이 매수해 준다면은 매수해도 된다. 그렇게. 그래서 개인들은 신고가를 절대 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적 신고가에 실적이 턴되고 기관과 외국인 매수되면 좋다. 예. 혹시나 그러면 그때 좀 위험할 때는요. 예를 들면 역사적 이제 신고가를 이제 계속 찍고 있는데 내가 역사적 신고가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 혹시 있을까요? 그때는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을 잘 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종목이 역배일 때는 나도 매도하고 나와야죠. 예를 들면 금양이라 종목 내가 만약에 밑에 샀다. 그 이사적 신고가를 여길 때 혹시 매수했다. 그럼 이렇게 역배일 되잖아요. 제가 말했던 밑으로 공간이 열리잖아요. 제가 한번 사각형 꺼보겠습니다. 시청자분도 한번 컴퓨터 이렇게 꺼보면 됩니다. 이렇게 꺼면은 위로 공간이 칵 막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꺼봅니다. 공간이 밑으로 보면은 깔끔하게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 팽선들이 머리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잘 판단해 보면 주가가 이 팽선 밑에 있다, 위 밑에 있다면 이렇게 급락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신고가라고 내가 샀을 때 이렇게 역배열되면 무조건 팔고 나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공매도 차트가 바뀌는 거죠. 이럴 때는 손절한다든지 수익 실현 해야 될 자리입니다. 제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여러 개 봤는데 혹시나 뭐 지금 2차 전지 안에서도 지금 좀 조정을 겪고 있거나 있은 다음에 좀 사도 되는 괜찮게 보시는 종목도 있나요? 저는 이제 2차 전지도 제가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 테마가 유행할 때 정관에다 뭐 비트코인 한다. 옛날에 줄기세포 유행할 때도 또 정관에 줄기세포 뭐 한다 이래가지고 같이 무늬마 이렇게 줄기세포 이런 경우 대부분 종목들은 보면은 다시 오르기 합니다. 오르기 전 가격이 거의 100% 원위차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LNF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이런 거 직접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어떤 종목들은 공장 짓는다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자회사들이 2차 전지를 한다는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자회사들이 거의 실적에 잘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또 무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투자를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회사를 방문한다든지 주담하고 통화를 해서 진짜 하는지를 확인해보고 그리고 실적이 나타날 때만 해야 되지 그렇지 않다면은 오르기 전 가격에
굉장히 많이 하락합니다. 예. 그런 경우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게 두 불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실적이 현재 나오는 종목은 괜찮고 현재 실적이 안 나타나는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뭐 이 종목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 많잖아요. 예를 들어 10,000원짜리가 40,000원 갔으면 시점이 한 6배, 5배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늘어날 때는 의심을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에겐 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9,000원 하는 종목이 20,000원 갔잖아요. 그럼 시점이 한 2배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진짜 2차 전지를 하는지 진짜 매출이 일어나는지를 좀 확인해보고 만약에 이게 앞으로 매출이 뒷받침 안 된다 하면 오르기 전 가격이 10,000원 이렇게 온다 보면 됩니다. 그럼 말씀하신 게 지금 실적이 중요하고 실적이 2차 전지 하느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 대장 중에 에코프로 비하면 실적을 하고 있고 매출과 실적도 좋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는 어쨌든 꺾였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판단을 좀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좀 기간을 좀 두고 기다리라는 거죠. 거래량을 보고 전체 추세를 보고 하는 게 늦지 않다는 거죠. 내가 아파트 예를 들어서 강남에 10억 주고 샀는데 9억, 8억 이렇게 빠지면은 이렇게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고 나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 되는 종목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해도 된다. 그렇게 보여주고 아까 이렇게 좀 확실하게 지금 실적이 안 나타나는 종목은 아주 조심해야 된다. 벌써 이렇게 많이 끊기잖아요. 석경이라는 종목 같은 거 이렇게 거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종목이 2차전을 한다면은 이렇게 안 밀립니다. 여기서 지지됐다가 위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안 한다면은 다시 오래전 가격에 뭐 25,000원, 3만 온다 봐야죠. 그래서 2차전지는 종목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위주로 매매해야 됩니다. 급락 후 찾아오는 기회에 뭐 첫 양봉 기법 같은 게 있다고요. 이건 어떤 건가요? 보통 이제 주식은 뭐 장이 안 좋았든지 아니면 그 종목에서 악재가 나왔다든지 이제 그렇다 보면은 단기간에 크게 하락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지가 되고 첫날 딱 양봉이 놓은 날 종가 부분에서 매수하고 이렇게 쭉 양봉이 놓으면 가져가는 기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직장인든 또 아니면 자영업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단타를 안 치더라도 차트를 보고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이제 매수 방법은 3시쯤 됐어. 그런 종목을 찾아서 한 2시 반 찾고 그다음에 한 3시 한 10분에서 3시 30분에 동시호가 그때 매수를 하고 손절은 그날 저점을 깰 때 그러면 이렇게 매도하면은 그 손절은 짧게 수익은 크게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악재 실적이 안 좋다 해가지고 뭐 적자 이런 뉴스로 이렇게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날 한 3시, 2시 반 돼서 이렇게 이 종목 발견하면은 한 3시 10분, 3시 30분에 매수하는 거죠. 손절은 여기를 깨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위로 갈 때 단기간에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기법입니다. 여기서도 약간 분석해보면 해볼 수 있는 기법이고 매수는 3시 10분 그 다음에 손절은 전일 종가 깰 때 이렇게 양봉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요 부분에서 매도해도 단기간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손절은 짧게 수익은 크게. 자, 그럼 다른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종목이 나왔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 자, 이 종목 역시 보겠습니다. 단기간에 뭐 특별한 일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하면서 이렇게 크게 밀렸죠. 현재는 쭉쭉쭉 밀리면서 양봉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죠? 잠깐 보면은 이렇게 밀 때 들어갈 자리가 없었고 이런 날 들어가는 거죠. 이날 한 3시 10분 손절은 저점을 깰 때 손절. 그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이 나올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자리 또 이런 자리도 해볼 수 있었다. 이런 자리도 해볼 수 있었다. 자, 이렇게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자, LG 이노텔의 이 종목인데 이런 종목도 이런 자리. 단기간에 크게 하락했을 때 손절은 저점을 깬다 생각하면은 대부분 손절은 짧게 수익률이 크게 자, 이런 종목도 이런 위치에서 해볼 수 있었고 이런 자리도 해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종목은 장에 상관없이 보통 일주일에 뭐 매일 노는 건 아닌데 그래도 몇 개 이렇게 노니까 그 종목 찾아서 매매해도 이게 좀 3, 4일, 5일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기법이죠.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잘 통하는 기법, 확률이 굉장히 높은 기법입니다. 자, 근데 그 시간은 그럼 3시 10분을 하는 이유는 뭐 있나요? 뭐 3시 아니면 3시 15분, 20분, 3시 25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렇게 움직이는 종목을 뭐 2시 반에 들어갔을 때 또 밀리면은 또 약간 손실 나면은 안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3시 10분 정도가 제일 저점일 가능성이 많고 저렇게 종목 되어 있는 것은 또 시장에서 좋게 보기 때문에 3시 10분 이후에 조금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호가까지 들리는 경우 있으니까 3시 10분이 보통 보면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종가에 사면 안 되네? 그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도 3시 10분에 사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가에 저런 종목 좋게 보기 때문에 약간 위로 들립니다.
예, 그래서 3시 10분 전후가 제일 좋습니다. 저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신고가 외봉 기법, 이건 뭔가요? 자, 신고가 외봉 기법이라는 것은 우리 작가님 신고가 나왔으니까 종목이 다음날 이렇게 매울 데가 없다 보니까 강한 상승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 기법도 직장인이라든지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보고 종목을 한 2시 반 그때 이 종목을 찾아서 역시 매수는 3시 10분 또 3시 10분에 매수가 안 되면은 뭐 3시 30분 동시효과 사도 되고 그렇게 하는 일종의 기법인데 종목을 이제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제가 말했던 일종의 강남 약간 공간이 열리면서 이날 보면은 이렇게 5월 19일 날 작가는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기법은 4군데 다 사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 외국계, 외인, 기간. 자, 이렇게 샀을 때는 다음날 특별한 지수와 뭐 관계없이 다시 4군데 다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한 군데 매도가 나오더라도 3군데가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수급 강도라고 표현하는데 전체 거래량이 56만 주에서 기간이 16만 주, 외인이 7만 주, 외국계 3만 주. 자, 이렇게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는데 외국계는 항상 거래량의 2분의 1로 됩니다. 자, 그럼 뭐 프로그램 빼고 자, 이렇게 돼 가지고 약 225만 주. 전체 거래량의 약 50%. 자, 이럴 때 보면 제가 수급 강도가 50% 됐다는 거.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 날 연속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날 매수 또 역시 다음 날 역시 보면은 또다시 기간 외국계 프로그램 들어오잖아요. 68만 주 거래됐는데 기간은 18만 주, 외인은 18만 주, 또 외국계는 18만 주. 자, 이게 더하면은 거의 또 50% 넘습니다. 이런 종목을 종가에서 하는 거죠. 종가 부분에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연속으로 이렇게 크게 단기간에 수익 내는 기법이 신고가 외봉 기법입니다. 자, 그럼 다른 종목도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네. 이 위치는 강남 위치해서 되고 신고가 위치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강남 위치. 아니면 이럴 때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은 한번 공부해 봅니다. 이럴 때도 보면은 양매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신고가 이렇게 공간이 열린 상태에서 이렇게 날짜가 보면은 5월 19일 날 보면은 전체 거래량이 26만 주 되는 데서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했지만은 이렇게 세 군데 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날 매수. 오늘도 매수해도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내일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법이 신고가 외봉 기법. 그럼 요 부분에 사서 이렇게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네. 또 한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최근에 조선주가 강한데 이렇게 어떤 날짜에 이렇게 거래량에 이렇게 보응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전체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사줄 때 작가는 보면 4군데 다 사죠. 자, 이럴 때는 다음날 연속으로 또 사주는 거죠. 또 오늘 사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또 내일 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3시 10분에 사서 다음날 또다시 프로그램 외국계 들어오면은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단기간에 3, 4일, 뭐 일주 이렇게 수익을 굉장히 크게 낼 수 있는 그 기법이 신고가 외봉 기법이고 그래서 이제 이 매매법 포인트는 전체 거래량의 수급 강도라고 기간 외국계 합했을 때 외국계는 2분의 1 합해가지고 대했을 때 전체 거래량의 한 30% 예를 들어서 50% 심지어 50% 되는 경우 아까 봤죠. 그러면은 다음날 거의 다시 또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3시 10분 또 3시 동시효과에 매수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특히 장이 상승장일 때는 굉장히 하루에 10개에서 5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렇게 매매하면은 단기간에 수익 낼 수도 있고 또 직장인들한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매매급입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신고가 외봉 기법으로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 다음에는 그럼 이건 언제 팔아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전일 종가 2% 깨지면 손절. 네. 이렇게 양봉이 놈을 계속 가져가는 거죠. 보유 가져갈 때죠. 네. 그리고 현재도 양매수잖아요. 네. 그럼 더 보내겠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져가면 되고 전일 종가 2% 깰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손절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왜냐하면은 저렇게 수급 강도가 좋을 때는 그렇게 밀리는 경우 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미국 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장이 안 좋을 때도 이렇게 밀고 가는 경우 많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매매 중에서 3가지가 있던데 이동평균선 수렴 데드 크로스 나는 자리는 좀 어떤 걸까요? 제가 말했던 강남 차트 거꾸로 된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작가님, 제가 말했던 여기가 제가 이제 공매도 치는 자리인데 이렇게 역배열되면서 21선 특히 20km 건물이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자리는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공간이 막히고
밑으로 이렇게 공간이 열리는 순간에 밑으로 폭락이 납니다. 네. 저런 자리는 이 부분에서는 절대 어떤 경우라도 여기가 낭떠러지. 자꾸 낭떠러지 떨어지면 중상을 입잖아요. 네. 이런 자리가 아주 위험한 자리인 겁니다. 이런 자리는 절대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2차 전지를 많이 급등했잖아요. 네. 2차 전지를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에코프로비에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그럼 매도를 여기가 이평선들이 주가보다 머리 위에 있고 밑으로 공간이 열리고 이렇게 매물대가 쌓이잖아요. 이런 데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거죠. 즉 고점에서 시세를 준 종목에서 이렇게 역배열될 때,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 차트를 한번 제가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자, 마우스를 오른쪽 봉에 대고 오른쪽 클릭 이렇게 하면 제가 거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 이렇게 역배열해서 이게 강남 자리잖아요. 아까 말했던 작가님 그죠? 이런 자리에서 절대 매수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될 자리. 두 번째는 이런 자리 아주 위험하다. 반대로 저기가 이제 제가 말했던 공매도 자리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자리가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오버슈팅 나왔을 때 저런 자리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또 저점에서 저렇게 역배열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떨어지면 또 중상을 입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나온 차트지만은 강원랜드 이런 자리. 예, 이런 자리가 아주 위험하다. 말해서 밑으로 공간이 열리고, 잠깐 보면 위로 이렇게 공간이 막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이 낭떠러지는 여기가 아주 위험한 자리. 여기를 보유라면은 이때 팔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 떨어지는 순간에는 보통 대행주라도 30% 40% 손실이 단기간 납니다. 여기가 아주 위험한 자리. 낭떠러지. 이런 자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지난 차트에서 설명드리고, 현재 진행형도 제가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 차트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KG 모빌리티라는 종목인데 쌍용차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이렇게 낭떠러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단기간에 개인들만 이렇게 많이 사가 있잖아요. 이런 종목은 여기가 다시 무너지는 순간에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지금 만족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D 바이오 센서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실적이 좋습니다. 진단시약 만드는 회사인데 실적은 좋지만 앞으로 전망이 없다고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인데, 이런 자리가 저점에서 낭떠러지 아주 위험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이평선들이 머리 위에 있잖아요. 저기 떨어지는 순간에 이렇게 크게 손실하는 거죠. 이 종목 현재도 실적은 좋지만은 여기를 깨는 순간 또 추가 하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종목 현재 진행형이고, KMW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5G 하는 회사입니다. 그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점점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아주 위험한 자리. 제가 말했던 공매도 자리. 이평선들이 건물이 주가보다 위에 있고 밑으로 공간이 열리는 순간에 이렇게 폭락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통 30% 50% 이렇게 손실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기서 추가 하락이면은 또 추가 하락을 봐야 됩니다. 현재 이렇게 진행형이고 이런 자리 매도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종목은 실적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텐트리 중앙 이 종목 특이하게 시총은 지금 현재 한 4천억 대인데 연속곡 만들고 뭐 영화 만들고 이런 회사인데 매출은 늘어나지만은 실적이 작가님 보면은 이렇게 매출은 늘어나지만은 매년 적자가 지금 누적되고 있잖아요. 시총은 4천억인데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면은 고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이익을 깨고 순간에 또 지하 3천, 5천, 10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평선들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정도, 한 3가지 정도는 매수하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제가 저런 자리에서 공매도를 치는 자리입니다. 상승하지 못하는 일봉 차트와 분봉 비교, 이건 뭔가요? 상승 안 되는 차트는 이런 자리에서 상승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끄면은 공간이 앞으로 막히고 밑으로 열리잖아요. 이런 자리는 상승이 안 되고, 이제 분봉상에서는 이제 또 단타니까 또 이렇게 그건 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장면 절대 매수가 안 되는 자리.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거를 좀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대표님이 쓰인 책에 보면 주식시장은 일반인이 심리적으로 쉽게 이길 수 없는 시장이므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매매해야만 승산이 있다라는 멘트 해주셨던데, 왜 반대로 해야 되는 걸까요? 작가님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몇 프로 정도가 수익 난다 생각합니까? 저는 뭐 개인 투자자분은 정말 개인인 경우에는 10% 이내이지 않을까요? 5% 통계적으로 5%. 95%가 손실 난다고 통계가 이렇게 매년 그렇다고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첫째는 심리적으로 안 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0만 원 투자했을 때 50만 원, 100만 원 수익 나면은 이렇게 매도를 해봅니다. 반대로 1,0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손절 못하고 300 손절 못하고 500 손절 못하고 또 손절 해비면은 또 주가 오르고 이것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은 작게
손절은 많게.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95%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안 되니까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수익은 크게, 손절은 짧게. 제가 말했던 강남 자리, 뭐 또 신고가 기법, 뭐 그런 자리 같은 경우 손절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자리 들어가서 최대한 수익 크게 이렇게 그것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들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특히 이제 개인들이 손실 많이 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이 98%가 매수마잖아요. 2% 정도가 현재 공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98%가 다 종목을 좋다 하니까 제가 볼 때는 95%가 손실 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사실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매수할 때는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진입해야만 하면 손절매는 무조건 짧게 대응해야 한다. 방금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가장 안전한 자리는 어디일까요? 제가 이제 전업 투자하다 보니까 하루에 옛날에 차트는 초창기 때 공부한다고 하루에 10,000번, 한 5,000번 이렇게 제가 이제 봤는데 계산해 보니까 수억 번 정도 봤는데 항상 안전한 자리가 이평선들이 모이는 자리. 즉 아까 앞에서 말했던 강남 자리. 예, 그런 자리에서 예를 들면 LG전자, 예를 들면 이런 자리. 예, 요런 자리라는 거죠. 요런 자리. 그 다음에 하나는 신고가 임박에서 외에는 안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 신고가 강남 자리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해줄 때가 안전한 거죠. 그리고 역배열, 즉 엄지 차트라든지 행고 차트 같은 경우는 거의 수익도 안 나기도 하고 손실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런 자리에서만 매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확률이 한 80%, 9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매도를 또 어떻게 하는지 잘 배워서 수익은 극대화하고 손실의 폭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투자를 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매도는 좀 언제 해야 될까요? 작가님 이런 말이 있죠.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저는 이제 주로 매수를 하다 보면 손절이 자주 나옵니다. 그냥 매도를 했을 때는, 공매도를 했을 때는 손절이 잘 안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매도하는 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당일날 급등하는 법, 뭐 이렇게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내 보유 종목이 당일날 급등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를 잘 해줘야 되고, 제가 주식하면서 옛날에 어떤 해운대 사는 어떤 아줌마를 만난 적이 있는데 2억 투자해가지고 10억이 됐는데 매도를 못 해가지고 다시 2억 본전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카카오, 네이버도 많이 급등했다가 보유하고 있다 지금 손실 난 사람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잘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당일 매도하는 방법은 어떤 종목이 이렇게 당일날 급등할 때 자, 이때는 이 종목은 당연히 상한가 같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당일 급등하는 종목 매도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종목이 이렇게 오를 때 소액주는 이 고점에서 하락폭이 약 7%, 마이너스 한 7% 정도 되면은 매도를 해주면은 고점 매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7% 밀렸을 때 이렇게 매도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무거운 시총이 큰 경우는 한 5% 정도 이렇게 매도 해주면 이제 당일 고점 매도가 되고, 종목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작가는 보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위로 가기 때문에 매도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보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기 매도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상한가를 못 간 경우는 이렇게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에코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이렇게 오르고 여기서 만약에 하락폭이 7% 정도 된다면은 매도해 주는 게 좋습니다. 현재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서 7%가 하락 안 오면은 매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합니다. 자, 신성홀딩스 같은 거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고점에서 현재 7% 안 밀렸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고점에서 한 7% 정도 밀리다면은 매도. 이렇게 하면은 당일 급등주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이 큰 경우는 한 5% 정도 그렇게 고점을 찍고 내릴 때 매도하면은 되고, 상한가 간 종목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다시 밀렸을 때는 매도하면 되고, 그 다음 단일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갔을 때 이제 매도하는 법도 있습니다. 내 보유 종목이 당일날 급등할 때가 있잖아요. 당일가, 그럼 야간 시장이라고, 예를 들면은, 자, 키움증권 보면은 1304 화면에서 이렇게 단일가에 급등했잖아요. 그럼 내 보유 종목이 저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삼부토건. 삼부토건은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좀 다르게 대응해야 되고, 이렇게 5%, 한 7%, 9% 이렇게 한 종목들은 다음날 시초가 부분에서 던지는 게 맞습니다. 자,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아침에 시초가 높이 떴다가 제가 볼 때는 뭐 15%, 18% 뜰 수 있습니다. 거기서 위아래 하다가
종가는 보합이나 한 2, 3%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일가 간 종목은 그렇게 매도하면 고점 매도가 가능합니다. 단 신고가 나온 종목은 좀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보통 단일가 이렇게 크게 상승했던 종목은 13%, 12% 출발하고 종가는 2, 3%, 보합으로 거의 한 90% 이렇게 10종목, 9종목, 8종목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그렇게 끝나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단일가 급등 종목 이렇게 대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주가가 서서히 30도로 갈 때가 있고, 약 60도로 오를 때가 있고, 약 80도로, 90도로 오를 때 따라서 이제 매도법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30%, 40%. 자, 그렇게 오르는 종목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내가 밑에서 매수했다. 자, 이렇게 완만하게 30도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이 21선 대도 크로스 날 때까지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워낙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하반기 때 위로 간다, 보여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를 들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하고, 두산 밖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완만하게 상승하잖아요. 그 중간에 던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5일선이 21선 대도 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고점 매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목이 60% 이렇게 각도로 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예를 들면 이런 종목은 여기서 좀 가파르게 올랐지만 매도를 해야 내가 수익 실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 5일선이 11선 대도 그러날 때. 자, 이 정도 매도하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 매도했을 때 또 위로 가면은 약간 비싸게 주고 사주는 게 맞습니다. 이때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에 이렇게 다시 밀리는 거죠. 여기가 차트상 공매도 자리고 이제 여기서 매도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할 때는 자, 이렇게 하고 금양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양 같은 경우는 여기서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5일선이 11선 대도 크로스 날 때 요 부분이 이제 공매도 자리 겸 수익 실현해야 되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죠. 이런 자리가 이렇게 매도하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한 거죠. 그럼 다시 내가 매도했는데 주가가 다시 위로 가면은 또 다시 사도 됩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에 벌써 한 30, 40%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래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저렇게 대응하면 되고, 그 어떤 종목이 또 90%, 80% 이렇게 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작가님, 포스코 부채염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오를 때는 계속 가져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90도로 가까이 오르잖아요. 그럼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매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매도 안 하면 다시 원위치.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각도가 굉장히 높을 때는 종가상 5일선 깰 때 매도하면 됩니다. 이런 날이가 매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 안 하면은 또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에 이렇게 크게 밀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기가 매도 자리. 자, 그 다음에 강원 에너지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원 에너지는 뭐 2차 산업 이렇게 뭐 한다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단기간에 여기서 보면 거의 90도로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단기간에 이렇게 매도 타이밍 잡을 때는 5일선 종가상 이 부분에 깨고 내려올 때 아니면 전날 또 이렇게 5일선 밑에서 그래야 되잖아요. 여기 매도 아니면 여기라도 매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를 매도 안 해주니까 다시 이렇게 하락폭이 한 3, 40% 이렇게 밀리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은 종가상 5일선을 깰 때 매도하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하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자리에서 이제 공매도로 받는 게 공매도 된다면 공매도를 칩니다. TCC 스틸이라는 종목인데 원통형 배터리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급등했습니다. 이럴 때는 쭉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할 때는 5일선을 전일 종가가 깨고 내려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매도해줘야 됩니다. 더 가면은 약간 비싸게 사주는 게 맞습니다. 이 타임을 놓친 순간에 이렇게 크게 밀리니까 여기가 좋은 매도 자리. 그 매도 자리는 이렇게 당일날 또 단일가 거품을 아까 앞에 말씀드렸고 30도, 45도, 60도, 80도 따라서 이렇게 매도하면은 거의 고점 매도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인이 공매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요? 대표님, 이제 공매도라는 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공매도를 오래 해봤는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매도를 먼저 하고 매수를 뒤에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순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손실, 내리면 수익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매도는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손흥민이가 이제 축구를 잘 차는 경우가 왼발, 오른발, 양말 다 사용하잖아요. 저도 공매도 매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점 자리도 알게 되고 또 매수 자리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운전도 우리가 직진만 하면은 후진을 못하면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공매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매도를 공부해보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고점 매도가 가능하고
안 물리죠. 매도를 잘하는 거죠. 일반인들은 공매도 자리 위치에서 매수해가지고 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공매도 공부해보면 좋고, 그리고 공매도라는 제도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없애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다면은 공매도로 차라리 배워서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 안 당할 수 있도록 공부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는 개인들은 할 수 있는 프로테지가 한 2%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일본 한 24%, 선진국 한 45%. 그러면은 선진국은 하나의 기법으로 개인들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기관이나 큰 펀드에서 개인들 돈을 이렇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매도 비중이 사실은 문제는 있습니다. 불공정 게임은 맞아요. 문제는 있지만은 그래도 기관의 외국인들이 많이 벌어가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은 선진국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한국도 개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한다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돈을 벌어가는 비중이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현재 한국에서는 공매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주, 그 다음에 또 CFD, 요번에 최근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주식 선물. 자, 대주는 이제 코로나 전에는 한 800 종목 됐는데, 현재는 한 350 종목. 그래서 200개. 코스닥 150개가 되고 있고, 자, CFD 같은 경우는 현재 350 종목. 대주는 약간의 교육을 받으면은 할 수 있고, CFD 계좌는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들의 경우는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개인들은 연봉이 1억 되든지 현금이 5억 있든지 이러면은 CFD 계좌가 개설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선물은 현재 종목은 177개. 이 종목은 이제 약간의 교육을 받으면 할 수도 있고, 이제 증거금이 1,000만 원 해서 레버리지를 한 5배 정도 사서 월 두 번째 목요일 되면은 이제 월물을 갈아타야 되고 없으면 만기일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싸고, 그리고 현재 주식 선물은 정부에서 공매도가 자꾸 불공정하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 350 종목을 지금 실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주, CFD, 주식 선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도 사실은 경제가 세계 한 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도 사실 자금이 8% 세계 펀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는 3%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MSCI 지수에 편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은 뭐 학자들마다 개념이 다르지만은 지수가 한 4,000에서 500% 간답니다. 5,000% 간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자금이 3%밖에 안 들어온 자금이 한 8%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이런 경우는 대행주 같은 경우는 아주 여기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좀 MSCI 지수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년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나. 자, 그렇다면 공매도가 전면 개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개인들도 이제 공매도를 하든지 정확히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한국 최초로 실전 공매도란 공매도 책을 썼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실전 매수 매도 기법, 거기 보면 공매도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놨고, 개인들도 앞으로 공매도가 전면 이렇게 확대될 대비해서 좀 공부해 놓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공매도 매매하면 세팅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이제 세팅하는 방법이 세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주란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공매도 할 수 있는 세팅 방법은 대주 가능 종목이라고, 자, 키움 증권 같으면은 0878인데 여기 보면 350 종목 있습니다. 그래서 200개, 코스닥 150개, 주로 이제 대행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A군, B군 있는데, 이제 A군은 우량주 위주로 2.5% 연이자를 내고, 그 다음에 B군은 4% 이제 이자를 내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치는 거죠. 제가 말했던 역배열이 됐을 때, 자, 여기서 하나하나 종목을 치면서 고점에서 역배열 됐을 때, 자, 거꾸로 차트로 봤을 때, 강남 자리가 될 때는 이제 좋은 공매도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분석해보고, 이렇게 지금 역배열 됐잖아요. 밑으로 공간이 열리고, 거꾸로 보면 강남 모양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수급을 잘 보고, 이렇게 종목을 찾아서 이제 공매도 칠 수가 있는 거죠. 개인들은 고점 공매도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대주로서는 이렇게 찾으면 되고, 그래서 이제 종목을 이렇게 다 이렇게 눌러봅니다. 이렇게 해서 강남 고점에서 이렇게, 작가님 보면은 여기에서 역배열 되니까 이평선들이 쭉가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데서 거꾸로 봤을 때는 강남 자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좋은 공매도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매도 주문창이 있기 때문에, 여기 화면 번호 여기에서 이제 업틱 누리라고 조금 이렇게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 이렇게 해보고, 특히 공매도 부분은 손실 폭이 나면은
무한대로 나기 때문에 손실폭이 주가가 오르면서 크게 확대됩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아주 조심해야 되고 신고가 종목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했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고가 종목은 조금만 하면 이게 30% 50%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공매도 적은 신고가만 피하고 이렇게 자리 또 고점에서 이런 자리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아직도 2%밖에 안 하기 때문에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공부해보고 내가 공매도 안 하더라도 이런 자리를 공부하면서 아 여기가 매도 자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에 내가 매수할 때 이제 실수 안 하는 거죠. CFD를 우리가 또 할 수 있잖아요. 350 종목을 할 수 있고 이제 CFD는 레버리지를 2.5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큰 게 작전 뭐 했던 그 CFD인데 예를 들면은 화면 번호 7929 화면 번호 7929 화면에 이렇게 보면은 하이트 진로 이렇게 모건 그다음에 SG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종목을 찾아서 또 주문창이 또 CFD 주문창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화면 번호 7920. 네. 자, 여기서 CFD도 여기 350 종목을 해볼 수 있고 개인들은 뭐 소액으로 한 주 정도 이렇게 경험해보는 게 좋다. 그렇게 보여지고 주식 선물은 현재 177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아래 다 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종목은 현재 보면은 이렇게 우량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세트 한 5개, 그 다음에 은행주 5개, 건설주 5개, 화학주 5개, 증권주 5개. 네. 자, 이렇게 또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래 코스닥 종목도 이렇게 보면은 또 있다. 자, 그렇게 해서 현재는 177개를 위아래 다 할 수 있고 주식 선물을 앞으로 한 350 종목 정부에서 이렇게 종목을 늘린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또 트레이딩 많이 하시니까 트레이딩으로 성공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레이딩 어떤 분들이 잘하는 영역이고? 예, 제가 이제 주식을 한 20몇 년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또 만나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이제 경험을 해본 결과 트레이딩을 잘하고 이제 돈을 꾸준하게 버는 사람들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자기 통제를 잘 한다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매매해서 술을 먹으니까 잘 안 된다. 그러면 두 번 다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 경우가 좀 유리한 것 같고, 네. 그다음 성격이 제가 볼 때는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성격이 고집이 센다든지 또 직선적이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풍이 불면은 이렇게 소나무 같은 경우는 부러져 비잖아요. 태풍이 갈대 같은 경우 이렇게 안 뿌려지잖아요. 그 성격이 좀 유한 성격. 자, 이런 사람들이 좀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좀 성공하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성공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집을 키워야 나가야 되는지,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끈기 있게 진념을 이렇게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 경우 또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는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주식 트레이딩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 역시 잠자는 시간 또 먹는 시간 빼고는 거의 몇 년을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노력한다. 그런 공통점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차트 투자는 일정 시간대가 좀 중요한가요? 보통 차트 투자는 매도는 오전 해야 됩니다. 네. 매수는 오후에 해야 되고. 시간은 그렇게 내가 매수하고 싶다 하면은 오전에 하면 안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한 오후에 한 2시, 3시에 하고 매도는 오전에 하는 게 맞습니다. 보통 오전에 시세를 많이 줄 때가 많기 때문에 시간은 매도는 오전, 매수는 오후에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예, 그렇게 하면은 우리 개인들도 조금 낫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아무래도 또 대표님한테는 기법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기법 찾으려고 시도하는 분들에게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비법은 없다 생각하거든요. 네네. 주식에서. 네. 우리가 체인점 하는 사람들 매뉴얼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은 설렁탕 맛이 그대로 납니다. 주식은 제가 보는 비법은 없다 보여지고 네. 단지 이제 기법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에서 워낙 단순하고 반복되다 보니까 뭐 하려 한다든지 이상한 뭐 경우라든지 또 복잡한다든지 그래서 예를 들면 자, MACD 그다음에 뭐 일목균형표 그다음에 뭐 구름대 이런 것을 보고 매매해서는 시장에 잘 안 통합니다. 다수 일반인들이 그냥 단순하게 매매하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하는 게 맞다. 자, 두 번째는 자기가 기법을 찾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수익 나는 모델
벤처마킹 하는 게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입장의 강남기법, 신고가기법, 아니면 급락에서 천양봉기법, 이렇게 그냥 소액으로 반복해서 하는 게 맞지, 자기가 이렇게 수익 모델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벤처마킹 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일반인들은 보면은 뭐 검색식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차트에 보조지표를 많이 이렇게 삽입하는 순간에 또 종목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냥 차트를 단순하게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차트 투자에 그러면 좀 장단점이나 조심해야 될 건 어떤 것도 있다고 보세요? 차트만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네. 항상 지수를 같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업종 차트를 같이 봐야 됩니다. 종합지수를 봐야 되는 거죠. 종합지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역배될 때 제가 말했던 이렇게 공간이 닫히는 이런 자리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공매도 하니까 공매도 하겠죠. 그럼 매수는 이런 자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항상 종합지수가 이렇게 우상향, 현재도 괜찮겠죠. 요 부분이 뭐, 그죠? 이럴 때만 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종목이 양지됐을 때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내가 건설업 내가 종목을 하겠다 하면은 업종 차트가 있습니다. 잠깐 보면은 이 종합 차트에서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뭐 전기, 유통, 뭐 의료정밀, 전기, 뭐 철강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수할 때는 장 흐름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종합지수가 우상향일 때, 그 다음에 그 종목이 우상향일 때, 그리고 업종에서 우상향, 세 개가 딱 맞아떨어질 때 들어가면은 그게 손절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건설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작가님 이렇게 건설업 현재 보면은 이렇게 행보하다가 우상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지수도 현재 우상향, 건설업도 우상향, 현대건설도 우상향. 이럴 때만 손절이 잘 안 나오고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종합지수가 역배열, 업종이 역배열, 그 종목이 혼자 만약에 차트가 이렇게 제가 말했던 우상향 이렇게 되면 매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인들은 매수한다면은 이 세 가지를 일치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실수할 가능성이 없죠. 자, 그럼 이제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업 투자자이시니까 개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실 것 같은데, 그럼 개인분들 종잣돈 한 5천만 있는 분들은 지금 어떤 주식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개인들은 너무 쉽게 주식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에서 10,000원짜리 물건 보면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싼지 저 가격에 싼지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들은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들어가면서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넣고 손실 나는 것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아요. 손절도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아요.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안전위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천만 원 투자한다면은 저 같으면은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그리고 실적이 좋은 회사. 예를 들면 아까 KT, SK텔레콤, 그리고 뭐 현재부터면 리처주라고 뭐 롯데리처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저 예를 들면 롯데리처 같은 경우는 뭐 건물에 투자해가지고 땅에 투자해가지고 배당을 주는 회사고, 이런 회사는 또 매년 배당도 많이 줍니다. 그리고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원래는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하락했거든요. 금리가 앞으로 내리잖아요. 이런 종목 배당도 받고 이런 종목 하는 게 맞지. 급등락 심한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또 어디에서 뭐 이렇게 종목이 좋다든지 친구 이야기 듣고 그렇게 매수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실적이 턴되는 우량주 위주로 또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종목을 한 두세 개 분산시키는 게 맞지. 다른 데 들어가가지고 손실 나면은 이런 종목 최소 본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배당 받으면은 매년 이렇게 수익 날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종목 저는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대표님과 긴 시간 인터뷰하고 있는데, 대표님 주식 매매 필수 원칙 8개명이 있으셔서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면 그거 한번 세부 설명만 가볍게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가 미수 신용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주위에서 미수 신용 해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손실 난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용과 미수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내 있는 돈 갖고 하라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은 매매하지 않는다. 보통 이제 시가총액 낮은 종목에서 급등락이 심하고 또 급락이 많이 나오고 또 횡령이 나오고 상패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총이 한 3천억 이하 되는 종목은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개인들도 코스피 200, 코스닥 100 이렇게 300 종목 하는 게 맞습니다. 소행주를 하다 보면 한두 번은 수익 날 수 있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돈 벌기 어렵습니다. 대표님은 주로 3천억 이상 정도? 예, 시총 한 200, 그러니까 코스닥 100, 그래서 200 그 안에만 저는 합니다, 보통. 예.
개인들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자, 세 번째가 한 종목에만 큰 비중을 씌우지 않는다. 자, 그 말은 이제 뭐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계란은 뭐 한 군데 바구니 닿지 마라 이런 속담이죠. 그래서 종목을 이렇게 한 두세 개 분산하는 게 맞습니다. 개인들은 제가 볼 때는 한 종목을 10개에서 5개 정도만 해야 되지 어떤 경우 80개, 50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지수를 사는 게 낫죠, 잘.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5개 정도 해서 이렇게 분산시키는 게 맞다. 예. 자, 네 번째 실적과 무관한 테마주, 개별주를 매매하지 않는다. 예,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저번 네옴시티 뭐 또 제가 올해 20년 하다 보니까 모든 테마는 제자료 안 한 원위치 않은 테마가 없습니다. 가격이 원위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급등했던 네옴시티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이런 것도 사실은 또 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해갖고 남는다는 보장이 없고 다 머니 게임입니다. 그래서 테마주에서 개인들이 큰 손실이 나기 때문에 테마주는 꼭 안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히토로 테마 같은 거 한번 볼까요? 현재 이제 많이 상승했던 종목 유니온 머티리얼 종목인데 뭐 히토로 테마로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종목은 오르기 전 가격이 3,500원입니다. 3,500원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최근 테마 데모란 종목이 이렇게 많이 상승하는데 이런 종목은 여 앞에 작년에 이렇게 네옴시티 이렇게 테마로 많이 움직였죠. 이런 종목 원위치 이런 종목 결국은 제가 볼 때는 9,000원 밑으로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적과 무관하게 이렇게 상승했을 때는 거의 원위치하기 때문에 뒤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내 보유 종목이 이렇게 만약에 테마로 강하게 상승했을 때는 매도로 대응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테마주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다섯 번째, 단기 투자라도 재무제표를 확인한다. 자, 어떤 종목을 내가 사고 싶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항상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판타지오를 내가 혹시 이제 저가주지만은 내가 산다 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기후에 이렇게 들어갔어. 화면 번호 0919인데 최소한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는지 아니면 단기 순이익이 적자인지 정도는 확인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보면 현재 작가님 보면 계속 적자잖아요. 이런 종목에서 상패라든지 종목이 크게 손실 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화면 번호 이 화면에서 매출이 늘어나는지 단기 순이익이 좀 주는지 적자인지 정도는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예. 자, 여섯 번째는 손절매하지 않을 종목을 선택한다. 자, 주식은 수익 나기 위해서는 손절 안 할 자리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손절 안 할 자리 같은 경우 아까 말했던 앞에서 강남 자리 뭐 이렇게 이평선이 밀집된 자리 또 실적이 턴되는 종목 또 예를 들면 아까 리처 종목 이런 게 손절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종목 위주로 매매하라는 거죠. 개인들은 테마주 또 개별 종목 또 이렇게 따라가서 손실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95%가 손실 난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하라는 겁니다. 예. 일곱 번째가 신규 상장주는 중단기 매매를 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주식을 한 20년 해보면서 신규 상장주를 제가 매매해봤는데 보통 이렇게 거품을 내가 상장한다라도 내 친구들 또 내 가족들 또 내 지인들 유상증자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일단 상장할 때 고평가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개 정도에서 보면은 9개, 8개 정도가 공모가에서 첫날 시가에서 거의 하락으로 1년 내내 하락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2년 정도 대응 정도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1년 미만은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여덟 번째가 증거금 100% 종목은 중단기 매매를 하지 않는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실적은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금량 같은 경우에 공시 위반했잖아요. 그러면 증100 달아줍니다. 자, 그런 경우 빼고요. 나머지 보통 보면은 거의 적자가 3년,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대창 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교육 한번 들어가면은 이렇게 차트는 현재 잘 가고 있다 하더라도 작가님 어떻습니까? 계속 지금 2266, 157, 8억 이렇게 적자잖아요. 이런 종목을 조심하라는 거죠. 자,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매출은 이렇게 굉장히 유지하고 있고 단기 수익은 계속 적자잖아요. 지금 이 종목 역시 3년 지금 적자, 4년 적자, 5년 적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상폐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거금 100%에서 상폐도 잘 나오기도 하고 또 회사 자금, 회사 횡령을 잘합니다. 또 자금을.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김작가TV에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 이제 아마 주식 투자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분들이 또 특히나 많을 텐데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신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한 95% 손실 난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소액으로 좀 해보자. 돈 버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돈만 벌다 하다 보니까 계속 손실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소액으로 계속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실력을 쌓고 난 다음에 맞습니다. 예. 금액을 늘리자.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95% 손실 본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건 어쨌든 이제 데이터로 나온 거니까 누가 해도 앞으로도
95% 안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재테크란 게 결국은 내가 지금 근로와 사업소득으로 번 돈을 투자로 벌려고 하는 건데 예. 확률이 95%인 것에 네. 개인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대표님처럼 잘하는 일부 슈퍼개미와 전업투자자분 계시겠지만 시도를 하는 게 네. 과연 맞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네. 소액으로 하라는 거죠. 반드시 소액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500만 원 입금해보고 네. 그 다음에 한 20% 손실 나면은 한 100만 원 입금하고 네. 그것이 한 5번, 6번 이렇게 되면은 주식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액으로 하고 그리고 개인들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대학 가기 위해서 3년 공부하고 네. 또 4년 또 공부해서 전공 또 공부하다 보면은 취직하면 한 달에 500만 원, 400만 원밖에 안 받잖아요. 그럼 주식은 그 이상 벌려고 하는데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네. 그냥 돈 벌려 하는 신분을 저는 도둑놈 신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네. 공부해야 된다. 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고 난 다음에도 안 되면 주식 투자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안 하는 게 맞다. 예. 왜냐하면 통계를 믿으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5%에 달 자신이 없다면 그때- 굳이 힘든 게임을 할 필요는 그때까지는 계속 소액으로 해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긴 시간 이야기 나눴는데 또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또 질문 드리면서 좋은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데이짱 김용욱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